윤지아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10명 남짓한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들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될 신입 경호원 윤지아 씨입니다. 팀장 강우진의 소개에 지아는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감쌌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아의 귀에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여자가 무슨 경호원이야? 연예인 시중이나 들라고 뽑은 거겠지.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지만 지아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이런 반응은 이미 예상했던 거니까요. 점심시간, 지아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만 떠들고 웃었습니다. 야, 저 신입 봤어? 태권도 유단자래. 하, 우리가 실전에서 몇 년을 뛰었는데 도장에서 발차기나 하던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최도연의 목소리였어요. 회사의 에이스라 불리는 그는 지아를 가장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장의 조카라는 배경 덕에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어요. 지아는 젓가락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녀의 과거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사무실로 돌아오자 도연이 커다란 서류 뭉치를 지아의 책상에 던졌어요. 신입, 이거 정리해. 오늘 퇴근 전까지 끝내고 가. 도연의 눈에는 놀림이 가득했어요.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것쯤이야.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이 물결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지아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작은 원룸에 도착한 지아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미라, 한때 국가대표 권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여자, 그리고 지아의 전부였던 사람. 지아는 천천히 사진 앞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엄마 오늘도 잘 참았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탁자 위 약병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병원비가 또 올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지아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권투 글러브 한 쌍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지아의 손가락이 글러브에 마모된 가죽을 쓸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링 위에서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철의 여인 윤미라는 무적의 챔피언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지아야, 내 주먹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지아가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더 나은 삶을 바랐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3년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진 그날부터 지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모든 일을 했어요. 하지만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선택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실력으로 거리 격투기에 뛰어든 것입니다. 밤의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지아는 무패의 기록을 세웠어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마스크 뒤에 숨은 채 지아는 어둠 속에서 돈을 벌었어요. 지아는 글러브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과거는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모두 갚았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청룡경호 서비스에 취직한 것도 그래서였어요.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의 괴롭힘은 그녀를 다시 어둠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아니야,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울렸어요. 지아는 불을 켰습니다. 방 안에 빛이 가득 찼어요. 마치 희망처럼.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창가에 놓인 침대에는 어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살며시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둘을 지킬게요. 엄마처럼요. 병원을 나와 회사로 향하는 지아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어떤 어둠이 와도 그녀 안에 감춰진 꽃은 언젠가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아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작은 싸움을 치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도연의 끊임없는 도발, 그리고 쌓여가는 자질구레한 업무들. 하지만 지아는 묵묵히 견뎌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비가 내리던 월요일 아침,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때 우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지아 씨, 벌써 왔네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아는 얼른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네, 팀장님, 일찍 와서 자료 정리하려고 했어요. 우진은 잠시 지아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지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걸까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지아 씨, 오늘 VIP 의뢰가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볼래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지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정말요? 네, 물론이죠.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우진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박서연 씨, 국회의원 박민석의 딸이에요. 최근 스토커 위협을 받고 있어서 경호가 필요하답니다. 지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사진을 보았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눈빛이 강인해 보였어요. 특별히 여성 경호원을 요청했어요. 지아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죠. 우진의 말에 지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그녀를 인정해 준 것 같았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지아와 우진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야? 둘이서 무슨 밀담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서연 씨 경호권에 대해 얘기 중이었어. 지아 씨가 맡기로 했어.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어요. 신입한테 VIP 경호를요? 농담이죠? 지아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결정이야. 지아 씨가 이 임무에 적합해. 도연은 입술을 깨물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지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박서연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문을 주시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지아 씨죠? 반갑습니다. 서연의 악수 요청에 지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의 소나기가 의외로 강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서연 씨.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지아는 주변을 살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최근 받은 협박 편지와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정치인 아버지를 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아는 그녀에게 공감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짐을 지고 있는 법이죠. 대화 중에 지아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목 뒤로 소름이 돋았어요. 본능적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카페에 들어섰어요.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지아의 몸이 긴장으로 팽팽해졌어요. 남자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지아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아가 외치며 서연을 감싸 안았어요. 동시에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던졌습니다. 유리병이 공중을 가르는 순간 지아는 번개 같은 속도로 옆 테이블에 의자를 들어 올렸어요. 의자가 병과 부딪히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은 공중에서 튕겨 바닥에 떨어졌고 산성 물질이 바닥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공격자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남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아는 정확하게 남자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아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조용한 신입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밤의 여왕이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공격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서연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아를 바라보았어요. 대체 어떻게 그런 반응이? 당신은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의 비밀은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제의 사건이 이미 뉴스에 보도되었고 회사 이름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갑자기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반응했어요? 동료들의 칭찬에 지아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쁨이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우진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아 씨, 정말 훌륭했어요. 박서연 씨도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죠. 우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순간적인 반응이었을 뿐이에요.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운이 좋았던 거지. 도연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다른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도 그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면 나랑 한번 해볼래?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아에게 향했습니다. 지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참아왔던 분노, 억눌러왔던 자존심, 그리고 슬픔이 한데 뒤섞였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평소의 온순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바다처럼 깊고 차분한 눈빛이 도연을 향했어요. 좋아요. 언제요? 지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의 얼굴에도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퇴근 후 훈련장에서 우진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좀 과하지 않아? 동료끼리. 지아가 우진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습니다. 괜찮아요. 팀장님, 어차피 실력 검증은 필요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지아는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보았어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아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모든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숨겨왔던 저의 진짜 모습을요. 괜찮을까요? 침묵만이 돌아왔지만 지아는 어머니가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고 느꼈어요. 병실을 나서는 지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후 6시, 회사 훈련장에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지아는 탈의실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익숙한 긴장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훈련장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도연이 이미 중앙에 서 있었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지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규칙은요? 지아가 물었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간단해.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 거지. 우진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진짜 다치지 않게 조심해. 훈련일 뿐이니까.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진이 물러섰습니다. 시작. 도연이 즉시 공격으로 나왔어요. 강한 주먹이 지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마치 바람처럼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어요. 관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다시 연속 공격을 시도했지만 지아는 모든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지아의 움직임에서 수년간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피하지만 말고 싸워. 도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지아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강렬했습니다. 원하신다면요. 그리고 지아는 공격으로 전환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방어에 성공했지만 점점 지아의 공격 패턴을 예측하기 어려워했어요. 지아는 자신의 모든 실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도연을 압도할 만큼은 사용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지아는 도연의 균형이 무너진 틈을 놓치지 않고 발차기를 날렸어요. 도연은 바닥에 등을 대고 넘어졌고 지아는 재빨리 그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여기서 항복하지 않으면 이 팔은 당분간 못 쓰실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두려움이 깃들었어요. 항복.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그를 놓아주고 일어섰어요. 훈련장은 숨 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아 씨, 태권도 유도 합기도라고 했었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랫동안 다양한 무술을 배웠어요. 우진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그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그게 다인가요? 지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어요. 저는 거리 격투기 선수였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어요. 거리 격투기 선수였다고요? 우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훈련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아에게 꽂혔습니다.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을 때 병원비를 벌기 위해 그 세계에 뛰어들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큰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밤의 여왕,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 주변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습니다. 거리 격투기 세계에서 밤의 여왕은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3년간 무패의 기록을 가진 미스터리한 선수. 항상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상대를 제압한 후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연이 바닥에서 일어나 지아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숨겼죠? 지아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과거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니까요. 불법 격투기였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들어보니 우진이었어요. 대단합니다, 지아 씨.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싸웠다니. 우진의 박수 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도연이 천천히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만했네요. 도연이 지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훈련장에 다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지아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에 도착하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가에 놓인 침대 위,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오늘따라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어린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드디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둠에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조용한 병실에 지아의 속삭임만이 흘렀습니다. 문득 지아의 손 안에서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지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어요. 지아는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열렸어요.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지아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어요. 지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돌아오셨어요. 간호사와 의사들이 병실로 달려왔어요. 의료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의식도 점차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기적입니다.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의사의 말에 지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 끝에 빛을 본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어요. 지아는 회사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진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지아 씨,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우진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성 의뢰인을 위한 특별 경호팀을 만들려고 해요. 지아 씨가 리더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지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제안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우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의 실력과 경험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진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성 경호원 훈련 프로그램을 맡아주었으면 해요.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겁니다. 지아의 가슴이 환희로 가득 찼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여성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지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20명 가량의 여성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힘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강의실 맨 뒤에서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꽃을 품고 있어요. 때로는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꽃은 언제든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죠. 지아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밝게 빛났어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이 자신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빛 속에 피어난 꽃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아를 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림자에서도 꽃은 피어나는군요. 도연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지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던 그녀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